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IBS프트 화학대표 강사 국성모입니다. 오늘은 예비 DP1 체드윅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IB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이제 입학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름방학을 효율적이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에 좀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 샘플 강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목차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체드윅 화학 커리큘럼 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죠. 체드윅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계세요. 그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들이 출제하신 실험 유형이 어떤지를 정확히 명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입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 특강이 끝난 뒤에 송도 IB스프트에서 정규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정규반 수업이 진행되는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얘도 수업 후기, 이제 저와 같이 한 학생들의 수업 후기를 솔직하게 보여드리고자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샘플 강의까지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잠시 겸손을 내려놓고 제 소개를 하자면 좀 부끄럽지만 저는 IB스프트 화학대표 강사 구성모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IB를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IB Chemistry HL 7을 받았고 NLCS 제주라는 제주도 국제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Imperial College London이라고 하는 영국 이공계 특화대학교죠. 거기서 의생물학과 BSc Medical Bioscience를 졸업을 했고, Chemistry 모듈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 First Class Honors를 받고 졸업을 했고, 그리고 좀 운이 좋게도 졸업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학과 수석을 했고 학과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똑같은 대학교죠. 이제 Imperial College에서 이제 Molecular Medicine 석사 과정을 분자의학과 졸업을 했고, 이번에도 좀 운이 좋게도 Distinction First Class Honors 최고 학점을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 강의 이력인데 아마도 좀 대다수의 국제학교 학생들은 좀 알 거예요. 이제 튜터하이브라는 굉장히 큰 과외 매칭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 2,000명이 넘는 프리랜서 강사들이 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IB스프트에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최대 학생을 보유를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이트 선정, 케미스트리 베스트 강사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IB스프트에서 화학 대표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강의 경력은 이제 티칭 7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체드윅 Year 1 화학 커리큘럼 그리고 진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왼쪽 파란색으로 레이블 해놓은 이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체드윅 DP1 화학 진도 표를 제가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핑크색으로 레이블 해놓은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국제학교들이 다루게 되는 DP1 화학 진도라고 보시면 돼요. 딱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스토이키메트리 그리고 세퍼레이션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체드윅 DP1 화학 진도와 겹치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Atomic Structure and Electron Configuration 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이 부분 있죠. 얘네들을 일단 1학년 때 전부 다 끝냅니다. 그리고 역시 번딩까지 전부 다 끝내요. 근데 체드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죠? 그래서 이게 일단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갈라놓은 포인트가 1학기 그리고 밑에가 2학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두 단원을 1학기 때 끝내고 테스트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도를 모두 끝내고 요 3개 끝내고 테스트를 하나 더 보게 돼요. 그리고 에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넘어갈 거예요. 시험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DP1 화학 진도 그리고 체드윅 DP1 화학 진도의 차이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예비 DP1 학생들이 고려해줘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일단 첫 번째, 체드윅 MIP 과정은 이미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얼마나 얕게 들어가는지. 딱 들어가봤자 어차피 애텀이 무엇인지, 몰리큘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토이키메트리, 몰 개념 살짝만 짚고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랩 리포트를 쓰게 될 때 MIP 과정에서 energetics 또는 thermochemistry, Q equals MC delta T, delta H calculation 그거를 잠깐 하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만큼 배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IBDP1을 대비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요건데 일반적인 국제학교 진도와 차이가 좀 커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요 두 가지 포인트죠. 3번 그리고 4번 Atomic Structure, Electron Configuration 그리고 Bonding. 얘네가 뭐냐, 원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분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원자와 원자, 애톰과 애톰이 반응해서
어떤 새로운 컴파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지 걔네들의 이제 구조, 스트럭처를 정확히 파악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체드윅 DP1 2학기 때 배우게 된 Energetics, Kinetics, Equilibrium 그리고 Acid Base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선 요 두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를 그래도 완벽히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얘네를 모르고 얘네를 바로 배우면 중간에 좀 갭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그 공백을 충분히 메꿔줘야지만 완벽하게 이수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이 요구된 단어들이 특히 DP1 체드윅 진도에 많이 커버가 돼요. 특히 이 스토이키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양적 계산이라고 해서 계산 파트예요. 그리고 Energetics 계산 파트죠. 그리고 Kinetics는 조금 덜 나긴 하지만 Acid Base, 마찬가지로 HR 같은 경우는 계산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많이 요구되는 단원이 DP1 체드윅 화학 진도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산반, 나머지는 개념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Theory base, 그리고 calculation base, 반반 적절히 배분이 되어 있다. 근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체드윅이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나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결론은 이 IA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IA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얻고 실험을 하고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Energetics, Kinetics, 그리고 Acid Base, 그리고 뭐 Titration, Stoichiometry 그런 개념들은 IA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보면 먼저 끝내놓고 바로 IA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포인트인데 난이도가 다소 높은 단원들을 커버를 해요. DP1 때. 특히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일단 여섯 번째 포인트에서 보이게 되는 이 Acid Base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IB 화학에서 좀 악명 높은 단원이에요. 아마 지금 현재 DP2 이제 올라가는 체드윅 학생들이 만약에 보시게 되면 Acid Base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좀 머리가 큰 어떤 사람을 그려놓고 이제 커넥션들을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줄로 다 이어져 있죠? 얘가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단원, 핵심 축이 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뭐냐면 바로 이 스토이키오메트리 얘거든요. 그리고 이제 bon딩 그리고 atomic structure 얘네가 IB 케미스트리의 핵심 축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어느 하나의 공백이라도 생기게 되면 다른 단원을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요. 좀 빡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진도가 이상하더라도 중간에 3번, 4번 공백을 메꿔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된다. 여름방학 때 이 3번, 4번 Atomic Structure, Electron Configuration, 그리고 Bonding 얘네는 미리 조금 끝내놓고 들어가는 게 조금 인생이 편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린지 몸소 겪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된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내 선생님들의 성향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계신지를 먼저 볼게요. 근데 이게 뭐 유튜브에 올라간 거기도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체드윅 학생들은 뭐 이미 알 거예요. 딱 이제 DP2 학생들은 보자마자 어떤 선생님인지 바로 파악이 될 테지만 공개적인 자리이니만큼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테니까 Teacher A and B라고 일단 써놨어요. 그래서 먼저 Teacher A를 봅시다. 좋아요. 점수를 후하게 주시긴 해요. 점수를 실제로 후하게 주시고 5점은 그렇게 많이 주시지도 않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6.7점을 받는 추세예요. 그리고 장단점이 존재를 할 텐데 두 번째 포인트가 개인적으로는 제 주관으로는 단점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Teacher A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시험 스타일을 좀 고수하시고 그걸 좀 밀고 나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독특한 시험을 내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시험 유형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학생들은 또는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고평가하십니다. 여기서 고평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학생이 열심히 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구나. 또는 학교열이 좀 뛰어나구나.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조금 심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찾아가서 질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좋은 학습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좋아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애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학생들을 그냥 좋아하신다. 그래서 어차피 IB 같은 경우에는 좀 길죠. 2년이란 과정에서 DP1이 끝나고 Year 2로 넘어갔을 때 Predicted Grade, 예상 점수를 이 Teacher A랑 B랑 주시게 될 텐데 그때 이미지가 좋은 학생들한테 당연히 높은 점수를 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Teacher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생님인지 DP2 학생들은 바로 알 거예요. 봅시다. 선생님께서 정하신 grade boundary에 맞추어서 점수를 내신다라고 일단 적어놨습니다. 얘는 뭐냐면 Teacher B라고 하시는 분은 자신이 설정해놓은 grade boundary가 있어요. 뭐 80% 이상이 7이다, 뭐 70% 이상이 6이다 등등. 그런 grade boundary를 설정해 두신 다음에 학생들이 받는 점수에 대한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적이진 않지만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아요. 실제 IB 기출문제 스타일로 시험을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IB를 뭐 보게 되겠죠, 나중에. 그때 대비를 확실히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안 좋은 점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Teacher B라는 분은 자기주도 학습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조금 알아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좀 원하시는 것 같고, 문제를 좀 제공해주고 너네가 한번 풀어봐라 라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Teacher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B 스타일과 너무나도 다른 문제 유형을 좀 가지고 계세요.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 독해력 그리고 사고력이 요구되는 에세이 형식의 문제들인데 이게 왜 조금 문제가 되냐? 얘는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이 아니에요. 에세이 형식이고 저희가 에세이 같은 걸 읽고 또는 뭐 독해력이 좀 많이 요구된 지문을 읽고 분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IB 스타일과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Teacher A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점수를 잘 주시기 때문에 굳이 학원을 안 갑니다. 필요 없죠? 점수 잘 주시니까. 근데 실제 IB를 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 IB 기출문제를 안 풀어요. 거의 안 냅니다,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라고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답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고 풀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험을 보고 정답이 틀렸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풀이 과정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실제 IB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풀이 과정이 좋았는데 틀렸어요. 안 되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eacher B 같은 경우에는 제 오른쪽 좋아요. IB 스타일로 출제를 하십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하시기도 하고 직접 문제를 만드시기도 하지만 적어도 IB 스타일과 크게 벗어나는 형식으로 출제를 하시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IB 스타일로 출제를 한다는 것을 알고 IB 문제들을 많이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IB를 대비하기에는 조금 더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aper 1A, 뭐 객관식, Paper 1B, Experience Based Question, 그리고 Paper 2 주관식 문제들로 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비를 하기엔 조금 편하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전 페이지에서 Grade Boundary를 절대평가로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80% 이상을 7점이라고 제가 해두긴 했는데 뭐 당연히 만약에 학생들이 모두 다 시험을 잘 본다. 그럼 Grade Boundary가 뭐 9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Grade Boundary를 한번 설정해둔 뒤에는 무조건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여름 특강이 끝나고 이제 송도 IBCEPT에서 학기 중 정규반 수업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저는 모든 수업은 제가 자체 제작으로 만든 교재를 사용을 하고 그 어떤 출처에서도 따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미지까지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저는 정말 교재를 만들 때 영혼을 거의 갈아서 넣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한테 비싼 돈 주고 수업을 듣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에 맞게 그 정도의 퀄리티, 그 이상을 전 제공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퀄리티 높은 교재를 많이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로 일단 공부를 확실히 좀 잘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공백이라는 교재인데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공백을 채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0에서 100까지, 0에서 100까지 모든 화학 개념을 전부 다 채운다 라는 이름으로 장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개념서예요. 그래서 IB, DP1, DP2
에 배우게 될 모든 유형들을 그냥 하나하나 세세하게 전부 다 개념으로 제가 직접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출 문제집인데 2016년부터 2025년 최근 페이퍼죠. 노벰버 페이퍼까지 제가 하나하나 페이퍼 1A, 페이퍼 1B, 그리고 페이퍼 2 객관식 그리고 주관식 문제 빠짐없이 터픽별로, 단원별로, 그리고 서터픽별로 그리고 그 순서도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짜집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기출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10년치 패스 페이퍼가 모두 녹아들어 있는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얘는 기출 문제집이 아니에요. 문제집이긴 한데 제가 자체로 제작한 예상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뭐냐면 아무래도 저도 IB 문제가 나오면 직접 다 풀어봅니다. 실제로 딱 타이머 재고 풀어봐요. 학생들처럼. 그리고 어떤 문제 유형으로 올해는 출제가 되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다음 해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지를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상 문제집이 일단 저보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한 토씩 빠짐없이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부끄럽긴 한데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모의고사인데, 얘는 뭐냐면 단원별로 제가 모의고사를 직접 다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문제를 만들었고,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전 모의고사를 만들 때 좀 어렵게 만드는데, 얘는 제 이름이 구성모죠. 구성모인데 이제 모의고사라고 이제 따온 거예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이렇게 장명을 해봤습니다. 모든 단원들이 전부 다 속해 있고, 만약에 개념을 확실히 짚었다, 정규반에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됐다. 그때는 예상 문제를 풀고, 만약에 여기까지도 완벽히 되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좀 어려운 킬러 문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을 대비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수업을 듣게 되면 주 1회 수업이긴 해도 진도가 뭐 엄청 빠르게 나가진 않고, 당연히 최대한 학생들에 맞춰서 진도를 제가 제 재량껏 만들게 되는데, 그때 먼저 개념서를 통해서 개념을 먼저 짚고 문제를 바로 저는 병행해서 풉니다. 왜냐하면 개념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separat하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터픽, 서터픽 하나를 끝내게 되면 그거에 따른 문제를 바로 풀어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완벽하게 흡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죠.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이거를 보게 될 텐데, 제 DP2, 이제 DP2 올라가는 체도익 학생들의 후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DP2 체도익 학생들이 보게 되면 저거 난데라고 일단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다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 뭐 점수 다 잘 받았죠? 다 7점 받았고, 좀 자랑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학생들이 전부 다 7점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제 학생들은 전부 다 7점 받았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그냥 7점이 아니고 1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 바라겠죠,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티출 B 반에서는 DP1 때 작년 1학기 때 7점이 SLHR 통틀어서 단 한 명 나왔어요. 정말 이례적인 경우고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굉장히 제가 좀 아끼는 학생인데 1학기 통틀어서 유일하게 7점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뿌듯했고, 그리고 2학기 때 역시 이제 티출 B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1등을 했다라고 일단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따라와준 학생들 덕분에 저도 좀 보람을 느끼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문제를 푼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이 겹친다라고도 해요, 사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뭐 만점 받고 1등 했다라고 하고, 이제 특강 때 문제풀이 했던 것도 나온다라고 하고, 그리고 앞에 보시게 되면 뭐 여기서도 뭐 나왔죠? 세트에서 문제, 제가 준 문제 중에 10개가 겹쳤다. 그렇기 때문에 제 문제집은 믿고 신뢰해도 괜찮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무엇으로 끝내고 싶냐? 일단 be prepared, 준비를 꼭 해둬라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뭐 선행학습을 과연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debatable 하지만, 아무래도 IB 과정 같은 경우에는 6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6과목 플러스 이제 IA 해야 되고, Extended Essay, 그리고 TOK, Theory of Knowledge 다 해야 되다 보니까 Year 1 때 내신 관리를 하기에는 조금 바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충분히 조금 시간이 있다 싶으면 시간을 투자하셔서, 전부 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1학기 때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정도는 숙제를 해두시고 DP1을 들어가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grade boundary가 존재를 하는 시스템이더라도,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DP2 올라가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DP1 때 받은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predicted grade를 내실 텐데 그때 얘랑 똑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뭐 6점이에요, 둘 다. 둘 다 6점을 주시기로 했는데 얘가 조금 더 열심히 한다. 얘는 조금 뺀질거린다. 누구한테 7점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한테 7점을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IB 시작하고 교실에 발을 딱 디디는 그 순간부터 IB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미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실제로 잘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predicted grade 뿐만 아니라 internal assessment, IA 있죠? IA는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내에서 직접 채점을 하십니다. 그때 주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썼다라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점수를 깎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도 가장 직관적인 평가는 뭐냐? 시험 성적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을 잘 받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깔 수가 없어요. 항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죠. 만약에 점수를 못 받더라고 해도, predicted grade가 낮더라고 해도 일단 시험 성적을 잘 받자. 이게 제일 주된 목표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lan, pack, and be prepared. 제일 중요한 슬로건 3개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잘 준비를 해두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있죠. 잘 새겨 들으시고 DP1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DP1에서 배우게 될 그런 내용들 있죠.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두시고 들어가시면 인생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설명회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잠시 끊고 샘플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샘플 강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스토이큐메트리, 양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스토이큐메트리의 소단원인 moles and avogadro constants 라는 theme 1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토이큐메트리 단원을 처음 접하시게 되면 처음에 배우게 될 단원이 바로 이 moles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에 스토이큐메트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할게요. 화학이란 학문 자체가 무엇이냐? A란 리액턴트 그리고 B란 리액턴트가 서로 반응을 해서 C라는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그때 A와 B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는지를 물질과 물질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 물질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화학이라는 학문이에요. 그때 이 양적 관계, 스토이큐메트리라는 단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흔히 쓰는 향수 있죠? 향수를 하나 만들 때는 정확한 공정이 필요해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때 리액턴트 A와 리액턴트 B를 섞어서 C라는 퍼퓸, 향수를 만들게 될 텐데 만약에 A라는 친구를 0.1% 오차로 인해서 조금 덜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인 C, 향수를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모든 화학약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덕트다 보니까 얼만큼 리액턴트를 넣고 반응을 시켜줘야지만 우리가 만들어주고자 하는 프로덕트를 정확히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의 모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스토이큐메트리, 그리고 그거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moles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그럼 아보가로 컨스턴트라는 개념이 대체 뭐냐? 여기 나오죠. 얘는 이렇게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1mol of a substance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1mol. 그럼 이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이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입자, 즉 particles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particle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놨죠. atom or molecule 또는 ion 전부 다 particle 입자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particle이 1몰이라고 일단 치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몰이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particle이다 보니까 당연히 2몰 of a substance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 곱하기 이만큼의 particle 입자 개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비율을 들어보게 되면 일단 이렇게 거대한 숫자를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얘는 그냥 1몰이라고 그냥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에서 dozen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12개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말에서 계란 한 판이라고 하는 것을 뭐 계란 30개를 뜻한다 라고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큰 숫자를 얘네를 조금 더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1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1mol of a substance 안에는 이만큼의 particle 개수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너무 쉽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시를 듭시다.
어떤 상자를 딱 줬어요. 이 상자 안에 과연 얼만큼의 입자의 개수가 들어있는지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calculate the number of the particles in 1mol of a substance. 그럼 알다시피 모든 substance는 정확히 1mol 안에 6.02 times 10 to the 23 particles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1mol 안에는 정확히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particle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밑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조금 더 큰 박스를 가져왔어요. 근데 얘는 보니까 1몰이 아니고 3.5몰이에요. 그때 요 안에 들어있는 파티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한 거지만 어차피 1몰 안에는 6.02 times 10 to the 23 particles가 들어있다 보니까 당연히 3.5몰 안에는 3.5 곱하기 particle number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equals 3.5몰 okay, times the Avogadro constant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라고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계산기를 통해서 구해보시게 되면 이 친구 안에 들어있는 전체 particle, 입자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굳이 계산은 안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summary를 해보게 되면 Avogadro constant라고 하는 것은 number of the particles in 1mol of a substance. 그래서 단위 자체가 얘는 number of the particles, 뭐 atom 또는 molecule in 1mol of substance다 보니까 1몰이 일단은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 particle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particles divided by number of the mole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좀 총집합을 해보시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number of the particles, which means that atoms or molecules 개수를 구해주기 위해선 어떤 상자, 어떤 substance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몰 값에다가 아보가로 컨스턴트를 곱해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별표를 쳐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막 이상한 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거를 막 보고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별표를 쳐둔 거는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놨다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밑에는 calculate the number of the atoms of the hydrogen when 0.07 moles of the hydrogen atom is present in H2O. 이 문제의 핵심을 먼저 봅시다. 무엇을 구해주고자 하냐? Calculate the number of the atoms of the hydrogen. 구해주고자 하는 것은 number of the hydrogen atoms예요. 그럼 atoms는 아까 말했었던 대로 particle 범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number of the particles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number of the atom equals 위에 있었던 공식인 number of the mole times the Avogadro constant.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number of the particles equals molavo. 그래서 molavo 이제 발음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이드로젠 애텀이다 보니까 위에 H라고 쓰시고 당연히 H의 number of the atom을 구해주기 위해선 H의 몰값을 역시 대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보가로 컨스턴트는 물론 외워주면 조금 편하게 풀 수 있겠지만 얘는 못 외워줘도 괜찮아요. 어차피 section 2 of the data booklet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될 데이터 북let에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보가로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6.02 times 10 to the 23 particles per mole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냥 베껴서 씁시다.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 오케이, 그럼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H의 몰값이 되는 거 나와 있죠. 0.07 moles of the hydrogen. 그럼 따라서 0.07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끝이죠. 그래서 곱하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구하진 않고 계산기 여러분들 쓸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계산기 쓰셔서 계산만 해주시고 정답은 뭐 이만큼의 atoms가 존재를 한다라고 정답 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전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그러면 determining the number of the moles or an atoms in a molecule. 그래서 molecule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래서 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애텀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좀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xample question을 제가 항상 준비를 해두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화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제가 같이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Calculate the number of the moles of the hydrogen and oxygen atom in 3 moles of the H2O. 일단 몰이라는 개념 자체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particle, 거대한 particle을 그냥 함축적으로 1몰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냥 지금부터 우리가 1몰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표현할 거냐? 1mol of 뭐 H2O 또는 3 moles of H2O를 그냥 덩어리 1개, 2개, 3개의 H2O를 그냥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지금 이렇게 3 moles of H2O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안에 존재를 하는 number of the moles of the hydrogen and oxygen atom. 얘네가 과연 몇 개씩 들어있는지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죠? H2O가 3몰 존재를 하다 보니까 H가 몇 개 있어요. 눈만 있으면 풀 수 있겠죠. 그래서 6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얘는 6 moles of hydrogen 존재를 할 것이고 옥시전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파란색으로 3개만큼 존재를 하다 보니까 3 moles of oxygen이 존재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시험에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H2O 그리고 H2O 그리고 H2O 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0.07몰, 0.1몰 이런 거 어떻게 그릴 거예요? 못 그리죠. 못 그리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3 moles of H2O가 나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을게요. 적고 3 moles of H2O라고 적으시고 전체 몰수가 3이고 그 H2O 몰리큘 하나 안에 들어있는 H 아tom의 단순 개수가 2개, 옥시전 아tom의 단순 개수가 오른쪽 밑에 1 생략되어 있는 1개예요. 따라서 전체 몰수 곱하기 이 안에 들어있는 아tom의 단순 개수인 2개를 곱하면 H가 몇 몰 들어있는지 그리고 옥시전이 몇 몰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전체 3몰 곱하기 H 같은 경우에는 2개만큼 존재를 하기 때문에 총 6 mole of H가 존재를 한다는 것까지 괜찮고 옥시전 역시 얘는 전체 3 곱하기 얘는 1개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 mole of oxygen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몰수 곱하기 이 안에 들어있는 단순 개수를 곱해 주시게 되면 이 전체 몰리큘 안에 들어있는 number of the moles of each individual atoms를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용을 해서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혹시 몰라서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놓은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practice question 풀어볼게요. There are 0.37 moles of H3PO4. Calculate the number of the moles of the hydrogen. We're focusing on the hydrogen atoms. 이 친구의 몰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0.37몰이 뭐예요? 전체 몰수죠. 그럼 전체 몰수면 일단 항상 앞에 쓰는 거예요. 0.37 mole of H3PO4. 그럼 위에서 우리가 배운 게 있었죠? 전체 몰수 곱하기 우리가 구해주고자 하는 아tom의 단순 개수인 3이죠? 얘를 곱해주게 되면 그 안에 존재를 하는 number of the mole of the hydrogen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0.37 곱하기 얘는 단순 개수가 3개니까 여러분들 계산기 쓸 수 있을 거예요. 0.37 곱하기 3 해주시게 되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답으로 얘는 네모 몰이라고 나타내주면 되시겠죠. 물론 옥시전 같은 경우에도 구할 수가 있어요. 전체 0.37몰 곱하기 옥시전 단순 개수인 4개죠. 곱하면 바로 몰값 나오는 거예요. 사칙 연산 하실 수 있죠. 여러분 미들스쿨 졸업했고 엘리멘터리 스쿨 졸업했기 때문에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넘버 2까지 한번 봅시다. 자, calculate the number of the moles of oxygen and 0.06 moles of CuNO3 2. 얘는 뭐냐면 조금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Cu 애텀 1개 그리고 NO3라는 친구 전체 괄호가 2개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옥시전의 단순 개수는 3개가 2개 있는 거니까 6개만큼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6개만큼 옥시전이 존재를 한다. 단순 개수. 그럼 여기서 옥시전의 몰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0.06몰 전체 곱하기 단순 개수인 6 해주시게 되면 얘도 역시 네모 mole of the oxygen이 나올 거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구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거를 샘플 강의로 준비를 했냐면 스토이키오메트리 배울 때 가장 처음 배우게 된 단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생들이 많이 까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까먹습니다. 오래돼서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있어야 돼요. 왜냐? Paper 1A Multiple Choice Question 3번, 4번 정도에서 정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점 소중하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깔기면 절대 안 돼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exam style question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모든 개념을 총 빌드업 한다라고 보시면 편해요. 전 항상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practice question 보여주고 그 다음 빌드업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IB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까지 한번 derive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There are 0.5 moles of the NH3 and ammonia. 그 다음에 calculate the total number of the hydrogen
atoms. 그럼 먼저 계산 문제다 보니까 공식을 당연히 사용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떤 공식을 사용해줘야 될지를 바로 먼저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럼 먼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봅시다. Calculate the total number of the hydrogen atoms. 그럼 number of the atoms, number of the particles를 구하는 거니까 입자 mole times the Avogadro constant. 몰라보가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얘는 number of the hydrogen atom equals number of the mole times the Avogadro constant 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we're focusing on the hydrogen atom so therefore we have to plot in H 그리고 얘도 H의 몰값을 대입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이미 우리가 아는 숫자가 있어요. 아보가로 컨스턴트는 constant, 상수값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북렛 보시고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먼저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무엇을 해줘야지만 이 정답을 구할 수가 있냐. We have to basically calculate the number of the moles of the hydrogen. 얘를 구해줘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해줄 수가 있냐. 그제서야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존재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0.5moles of the NH3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구할 수 있어요. 0.5가 전체 몰수고 H의 단순 개수가 3개다 보니까 전체 몰수 곱하기 단순 개수인 3개 해주게 되면 1.5몰 나오겠죠? 그럼 하이드로젠은 NH3 아래 1.5몰만큼 존재를 할 것이고 H의 몰값은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정답이 나올 거니까 얘는 1.5몰 이라고 대입을 해주시고 아보가로 컨스턴트랑 그냥 곱해버리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냥 계산기 자유롭게 쓰셔서 내주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빌드업을 점점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문제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요. 너무 쉽거든요. Calculate the number of the oxygen atoms in 0.07 moles of the CuSO4. 얘는 number of the atoms를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똑같죠. Number of the particles, number of the atoms, number of the molecules 전부 다 particle, 입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number of the oxygen atom 이라고 하는 것은 number of the mole of the oxygen times the Avogadro constant 쓰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당연한 거지만 아는 숫자를 항상 먼저 채우면 돼요. 모든 계산 문제는 식을 세워두신 다음에 빈칸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보가로 컨스턴트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일단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mole of the oxygen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0.07 moles of the copper sulfate, CuSO4. 전체가 0.07몰이지 억시전이 0.07몰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mole of the oxygen 같은 경우에는 0.07 moles 전체 몰값 곱하기 이 안에 들어있는 억시전의 단순 개수인 4개만큼을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07 곱하기 4개 해주게 되면 0.28 mole of the oxygen이 나오게 될 것이고 0.28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셔서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만 해주시게 되면 정답을 바로 유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정말 간단하게 샘플 강의를 준비를 한 이유가 뭐냐. 어차피 여러분들이 DP1 올라가서 전부 다 배우게 될 개념이고 moles and the Avogadro constant를 기본적인 stoichiometric calculation 개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중요하고 까먹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사소한 테크닉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러분들의 1점을 전부 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샘플 강의를 오늘 보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득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제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제 강의를 보시게 되면 꼭 제발 이런 간단한 개념조차 잘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름 특강 때도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것이고 이후에 정규반 또는 개인 수업에서 다뤄볼 개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충분히 잘 대비를 해두신 다음에 DP1 올라가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